안녕하세요. 복리입니다. 오늘 2025년 2월 25일 오전 9시 34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비트코인이 엄청나게 좀 대폭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영상에서 수렴 후 이제 큰 발산이 나온다. 그런 식으로 썸네일을 올렸는데 저는 솔직히 어 그래도 일단 한번 크게 상방으로 쏴주고 나락을 가도 하락장을 가도 그렇게 갈 줄 알았는데 일단은 시장 상황이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미국 경제도 그렇고요. 그리고 트럼프 관세 정책도 그렇고 어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비트코인은 109K라는 그죠 고점을 찍었고요. 그리고 더블탑도 나왔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그래도 최소 못해도 떨어져도 102K까지는 올려주고 어느 정도 어 좀 하락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 지금 봤을 때는 그냥 이거죠. 109K부터 말씀드렸죠. 91K 이 사이에 큰 삼각 수렴 구간 안에 대략적으로 거의 한 달이죠. 한 달. 1월 20일 1월 20일부터 수렴을 했으니까 1월 20일부터 뭘 했다? 수렴을 했으니까 한 달 동안 수렴을 했으니까 이제 이 큰 에너지가 어디로 발산되냐에 따라서 큰 상승이 나오고 큰 하락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반대 방향 그리고 제가 보지 못했던 거를 조금 안 보려고 해서 안 보였는 건지 원래였으면 봤었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좀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하고 싶은 말은 일단은 첫 번째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라는 좀 말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저도 한낱 개미이고 개인 투자자인데 그래도 참고만 하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들 저의 생각과 관점은 꼭 참고만 해주세요. 그리고 절대 따라하시면 패가 망신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1이라도 여러분들한테 어느 정도 영향을 좀 미치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에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올리고요. 그리고 불장 시나리오 폐기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죠. 그래서 두 가지 경우에서 91K 밑으로 날봉으로 마감을 할 경우 또는 2월 3월 달 불장이 안 올 경우 그래서 2월 달에는 나가리 됐죠. 그러면은 3월 달 불장이 안 올 경우에는 불장 시나리오가 폐기가 되고 91K 밑으로 날봉으로 마감했을 때 근데 일단은 91K 날봉으로 마감을 하든 3월 달까지 기다려 보든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차트적으로 저는 기술적인 분석을 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봤을 때는 불장은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불장은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일단은 더블탑이 나왔고 그 다음에 109K부터 91K까지 이런 식으로 크게 한 달 동안 수렴해줬던 게 일단 어디로 발산을 했냐 상방으로 발산을 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는 상방으로 발산하기를 좀 희망을 했고 이런 식으로 좀 흘러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봤는데 일단은 조금 너무 희망 회로를 많이 굴려서 그런지 이쪽으로 좀 관점이 좀 많이 치우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상방으로 갈지 하방으로 갈지 삼각수렴 구간에는 말씀드렸잖아요. 50대 50이라고 절대적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 이거 50대 50으로 이렇게 치우치지 않고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데 못해도 102K까지 올려주고 큰 하락이 나오겠구나라고 좀 많이 좀 상방 쪽으로 많이 바라봤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관점을 좀 상방 쪽으로 많이 바라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좀 잘못된 것 같고 그리고 테더 차트를 보면 더 간결하게 좀 알 수 있는데 테더 차트를 좀 보면 더 간결하게 알 수 있었는데 이것도 좀 간과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걸 좀 놓쳤냐라고 했을 때 당연히
당연히 뭐가 있냐면은 여기 고점과 고점을 계속 이었던 여기 어때요? 테더 차트에 고점이 뚫렸죠? 고점이 여기에 이때 뚫렸습니다. 정확하게 대략적으로 2월 3일 2월 3일 2월 3일 날 뚫렸고, 그죠? 빨간색 지지라인 2월 3일부터 뚫렸고,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 이 이상은 여기서부터는 안 내려오더라고요. 예, 안 내려오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조금 차트 좀 유심히 봤었어야 되는데 그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그러니까 테더 차트를 좀 더 제가 좀 분석을 더 잘했더라면은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상승보다 하락을 좀 더 외쳐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이것도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예, 안타까운 좀 부분인 것 같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고점을 이은 엄청나게 대략적으로 이 고점을 이었던 때가 언제죠? 24년 9월부터, 그쵸? 대략 24년 9월부터 테더 차트는 하락 채널 안에 있었죠. 하락을 했죠. 그리고 나서 9월이 지나고 나서 얘가 언제 이런 식으로 완전히 들어왔냐라고 했을 때 대략 2월 25년 2월 4일쯤에 완전히 들어왔습니다. 그럼 이때부터는 조금 주의를 기울였어야 되는데 테더 차트를 봤을 때, 그래서 이걸 좀 놓치지 않았나 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복귀를 해보니까 좀 그런 식으로 생각이 되더라고요. 네, 그런 식으로 생각이 좀 되고, 그리고 여기서도 좀 명백히 테더 차트는 어때요? 상승 채널, 그죠? 상승 채널로 이런 식으로 올라오고 있었는데 이것도 좀 무시한 게 좀 많이 컸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테더 차트를 봤으면은 비트코인 반대 방향 테더 차트를 봤으면 더 명확하게 좀 답안지가 나왔는데 이거를 제가 뭐라고 해야 되죠? 좀 회피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테더 차트에서 봤을 때 여기서도 보시면은 제가 한번 이런 말을 했던 적이 있어요. 여기 구간 뚫리면은 여기 구간 계속적으로 세력들이 눌러줬는데 여기 구간이 뚫리면은 아마 지옥도가 펼쳐질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옥도가 펼쳐질 것 같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많이 뚫렸을까? 2월 4일 9시거든요. 2월 3일 9시. 2월 3일 9시면 대략적으로 91K입니다. 91K. 그죠? 2월 3일인가 91K죠. 그러면은 테더 차트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91K 밑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이런 식으로 방어해줬던 흔적이 남아 있어요.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 보시면은 이때는 여기서 한번 받아주고 떨궜죠. 그죠? 두 번째 때 뚫렸죠. 그리고 세 번째 대략적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뚫린 거예요. 다섯 번째. 왜냐면 두 번째 때 뚫렸으니까 이건 카운터를 안 한다 치더라도 대략적으로 하나, 둘, 셋, 넷, 그 다섯 번째 때 뚫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면은 뭐 이런 식으로 카운트해도 되죠. 하나, 둘, 셋, 넷.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번 또는 다섯 번 두드리면 결국엔 뚫린다. 조심해라. 라는 말을 여러분한테 계속 말씀드렸는데 또 여기서도 이 부분을 좀 놓친 것 같아요. 테더 차트가 이 보라색 선 라인을 뚫고 큰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조심해야겠구나. 이것도 조금 제가 놓쳤죠. 예, 놓쳤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 25년도 상반기,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5월달, 6월달에 뭐 불장이 올 수도 있겠구나라고 뭐 생각을 할 수 있겠죠. 희망 회로를 굴러보면 17년도 때도 그랬고 21년도 때도 그랬으니까. 근데 일단은 비트코인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상반기 때 불장이 안 올 확률이 더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비트코인 관련해서 좀 완전 비슷한 프랙탈을 찾았어요. 프랙탈을 찾았습니다. 프랙탈을 찾았는데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그때도 한번 어떤 식으로 얘기를 드렸냐면은 어, 12시간 차트로 가서 봤을 때 12시간 차트로 가서 봤을 때
지금 구간이 저는 지금 구간이 이랬던 한마디로 12시간 차트로 봤을 때 초록색 이평선을 이렇게 찍먹하고 올라왔던 V자 반등해줬던 그래서 전고점을 뚫는 전 고점을 V자 반등 초록색 선 그냥 터치하고 올려주는 이렇게 불반등이 전고점을 넣는 큰 상승 불반등이 나올 거다 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라고 여기서도 보시면 어때요? 전고점을 넘는 상승이 여기 초록색 선 닫고 V자로 불반등하고 재차 큰 상승이 나왔어요. 그럼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초록색 선을 터치하고 불반등을 해주냐, 초록색 선을 초록색 이평선을 터치해주고 불반등을 해주는 대폭발이 일어나는 시나리오 하나, 또는 결국에는 어때요? 초록색 지지 라인을 여러 번 두드리고 결국에는 하락장으로 들어가는 스토리. 그리고 여기서도 재차 크게 올라왔지만 어차피 전고점을 약간 넘고 그냥 다시 한번 어때요? 하락장으로 돌아가는 스토리. 이거는 뭐예요? 한마디로 가격과 기간 조정을 이 박스권으로 주는 거야. 박스권 조정.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V자 가격 조정이 나오냐, 아니면 박스권으로 기간이랑 가격 조정이 같이 주냐, 이 차이인 것 같아요. 여기도 보시면은 V자로 가격 조정을 주냐, 또는 여기서 어때요? 초록색 이평선을 계속 닫는, 박스권 기간 플러스 가격 조정을 주냐. 지금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지금 이런 식으로 초록색 이평선을 한 번 두드렸죠. 초록색 이평선을 두 번 두드렸죠. 초록색 이평선을 뚫고 세게 떨어졌죠. 그러면은 저는 프랙탈을 봤을 때 매우 높은 확률로 그냥 이제 박스권으로 기간 그리고 가격 조정에 들어서는 거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때요? 이런 식으로 박스권으로 기간 그리고 가격 조정에 들어섰구나 라고밖에 저는 볼 수가 없다고요.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전 고점을 넘는 V자 반등이 한번 V자 가격 조정이 나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질질 기간과 가격 조정 고통의 시간을 주는 이렇게 박스권 조정이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졌다.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그렇게 보고 있고, 전에 어제 영상을 좀 복귀해 보면 어디서 좀 쎄함을 느꼈냐면은 여러분들한테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했거든요. 어떤 식으로 얘기했냐라고 했을 때, 1시간 차트로 봤을 때 어제 영상 찍었을 때가 아마 대략 어디 구간이냐면 여기 구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린 건 뭐예요? 여러분들 제가 봤을 때는 이거 한 차례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왜?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진 그 피보나치 비율로 봤을 때 되도록 0.618 라인 넘고 다시 한번 크게 빠지는 그런 그림이 나올 것 같다. 그래서 만약에 받아준다면, 한마디로 세력들이 올려준다면, 롱을 받는다면, 저는 91, 93K 이어주는 여기 지지라인 여기, 또는 최후의 보루가 어디예요? 89, 91K를 이은 여기 지지라인, 여기가 최후의 보루라고 봤는데, 근데 어때요? 엄청나게 세게 여기서도 지지부진하게 했다가 뚫리고, 그리고 빨간색 지지라인 여기도 뚫리고 결국에는 테더 차트를 보면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왜? 여기 계속적으로 세력들이 막아줬던, 올라오지 못하게 세력들이 계속적으로 하방으로 막아줬던 보라색 저항 구간이 결국에는 장대 양봉으로 뚫렸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큰 틀에서 봤을 때, 그냥 큰 틀에서 봤을 때, 현재 여기가 109K부터 91K까지 이런 식으로 한 달 동안 삼각 수렴을 해줬던 이 구간이 상방으로 분출된 게 아니고
상방으로 발산된 게 아니고 결국에는 하방으로 발산이 됐구나. 그러면 이게 어디까지 내려가냐라고 했을 때 당연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삼각수렴의 고점, 삼각수렴의 저점이죠. 그러면은 이 삼각수렴에 만약에 하방으로 분출했다고 생각하면 결국에는 저는 91K 여기 깨진다고 보고 있거든요. 깨지고 그 다음에 만약에 89K, 91K가 깨지면 이제 어디까지 떨어지겠어요? 89K. 그죠? 89K 깨지면은 그 다음에 지지라인은 88K 그리고 86K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많이 떨어진 85K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고 봐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에 대한 이 하락이 89에서 반등이 나오냐 88에서 반등이 나오냐 86K에서 반등이 나오냐 85K에서 반등이 나오냐 그 차이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반등을 얘가 해주고 나서 재차 다시 한번 크게 저는 빠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크게 빠질 거라고 보고 있다. 복리야 너는 왜 그렇게 부정적으로 좀 생각을 하냐라고 했을 때 정답을 좀 가져왔습니다. 이때랑 말이 매우 비슷해. 매우. 이때가 언제냐라고 했을 때는 기간적으로 23년도 3월 14일 날부터 보세요. 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비트코인 프랙탈 비교를 했을 때 대략 이때가 언제냐면요. 23년 4월 14일 고점. 이때부터 보세요. 23년도 4월 14일 고점 이때부터 보시면은 매우 프랙탈이 비슷한 게 2023년도 4월 14일날 이때 고점을 찍고 결국에는 큰 하락이 나옵니다. 지금도 비슷하다고 보는 게 현재 여기 109K를 찍고 큰 하락이 지금 나오는 추세라고 지금 저는 보여지고 있어요. 프랙탈이 매우 비슷한 게 잘 보세요. 보시면은 초록색 이평선을 이따 한번 두드렸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 두드리고 나서 두 번째 때 어느 정도 큰 상승이 나옵니다. 첫 번째 두드리고 두 번째 이평선을 두드린 다음에 어느 정도 큰 상승이 나와요. 대략적으로 프랙탈도 비슷한 게 어때요? 주황색과 노란색, 주황색 이평선과 노란색 이평선 넘는 돌파해주는 상승이 세 번째 때 나옵니다. 주황색과 노란색 이평선을 넘는 상승이 세 번째 때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식으로 되냐? 여기 지지 라인 있죠? 이 두 번째 바닥에서 이어져 왔던 여기 지지 라인이 깨져요. 그리고 여기 두 번째 바닥에서 이어져 왔던 여기 지지 라인이 어때요? 깨집니다. 그러면서 급격한 대폭락이 나와요. 급격한 대폭락이 네 번째 때 나옵니다. 급격한 대폭락이 네 번째 때 나옵니다. 네 번째 때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어때요? 장대 양봉으로 말아주는 그림이 나와요. 장대 양봉으로 말아주는 그림이 나옵니다. 대략적으로 어디 여기 보시면은 노란색, 주황색 이평선까지 올라왔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대략 노란색, 주황색 이평선까지 올라온다면 97K 부근. 그래서 만약에 큰 반등 나온다면 저는 96에서 대략 97K까지 올라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왜? 현재 여기 이평선으로 봤을 때 97K 부근 노란색 있거든요. 여기도 똑같이 노란색 이평선 27K까지 올라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거의 97,500 부근이에요. 노란색 이평선이. 그래서 노란색 이평선이 97,500 부근입니다. 만약에 더 올라온다면 근데 98K까지 좀 힘들 것 같고 97K까지 올라온다고 적어 놓을게요. 예. 그리고 나서 어떤 식으로 되냐? 97K까지 얘가 다섯 번째 올라온다면 그 다음에 재차 어때요? 이 전고점 91K를 뚫는 91K 밑으로 떨어지는 하락이 한 번, 두 번 92K까지 떨어지는 하락이 대략적으로 한 번, 두 번 있고 여기서부터 이제 불반등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진짜 찐 상승이 나와요. 그래서 이때랑 매우 지금 프랙탈이 완전 똑같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런 식으로 좀 흘러가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일단은 이렇게 큰 상승이 나올 때까지는 좀 어느 정도 기간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간이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여기 4월 14일 날 고점을 찍었던 4월 14일 날 고점을 찍었던 이때처럼 다시 한번 큰 상승이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라고 봤을 때 재차 어때요? 재차 어때요? 전 고점 근처까지 온 다음에 재차 또 떨어져요. 재차 또 떨어집니다. 재차 또 떨어지는 그림이 나온다. 그리고 나서 진짜로 찐상승으로 가는 그런 상승이 나옵니다. 진짜 찐상승으로 가는 상승이 나와요. 그래서 이때가 6월달 찐상승으로 가는 게 10월달 대략적으로 한 5개월 정도는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5개월. 예, 5개월 정도는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완전 찐 바닥도 지금 나온 게 아니라 한 6개월에서 한 5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5에서 6개월.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지금 2월 말이니까 뭐 한 7월 말에서 아니면 한 8월 달쯤에 불장이 오지 않을까요? 다시 한번. 네, 7월 말에서 8월 달쯤에 불장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도 현물 투자 90% 이상 현물 투자하는 입장에서 현물 이제 하락장이 오면 현물은 돈을 아예 벌 수가 없습니다. 돈을 아예 벌 수가 없어가지고 일단은 한 30% 이내, 30% 이내, 그러니까 30% 밑에 정도 한 30%대 정도 좀 손해 보는 알트코인은 싹 다 정리할 거고 한 뭐 40% 50% 물려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그냥 끌고 가려고 합니다. 예, 어차피 뭐 더 박살나봤자, 더 박살나봤자 그거는 손절 치는 거 자체가 저는 더 손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조금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무조건 존버가 17년도 21년도 때는 무조건 존버가 맞았거든요. 존버 하면은 살려줬어요. 불장이 와서 살려줬는데 이번에는 조금 여러분들이 괜찮은 알트코인을 선별을 하지 않았더라면 만약에 자코인을 여러분들이 보유를 하고 있다면 좀 생각을 좀 잘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무조건적인 존버는 어, 이번 사이클 때 맞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 사이클의 특이점은 뭐냐면요. 비트코인 혼자만 독주한다. 플러스 알트코인 몇몇 알트코인만 불장이 왔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몇몇 알트코인만 불장이 왔다. 뭐 도지, 에이다, 그죠? 리플 이런 식으로 좀 네임드 있는 코인들 있죠. 뭐 온도, 예? 이런 헤데라, 그죠? 뭐 스텔라 루벤,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이번 사이클 때 7배에서 한 8배, 뭐 많이 간 건 10배도 가실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한 5배 이상 간 코인들 있잖아요. 이번 알트코인 불장이라고 해봤자 기껏해야 한 달이긴 해요. 24년도 11월 달부터 24년도 12월 달까지 한 달 동안 대략 한 4배에서 5배 이상 올려준 코인들 있잖아요. 그런 코인들 몇몇 코인만 올려주고 다른 알트코인은 안 올랐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 2025년도 장세는 이제 개나 소나 다 먹여주는 장세는 오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때는 좀 많이 쉬웠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돌림판 해서 업비트에 있는 알트코인 아무거나 매수해도 그냥 존버만 하면은 살려주는 거 플러스 엄청나게 큰 수익을 가져다 줬습니다.
대략적으로 마이너스 막 50%, 60%, 70% 이렇게 떨어져도 결국에는 그게 다 복구가 됐어요. 결국엔 다 복구가 됐는데 지금 장세로 봤을 때는 민코인 그 다음에 이상한 알트코인이 무수히 많이 생겨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VC 벤처 캐피탈이라고 하죠. 그 네임드 벤처 캐피탈한테 투자받지 않은 그런 알트코인들은 조금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시총이 대략 1조 이상 되는 알트코인을 매수하셔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1조 이상 안 되는 그런 알트코인은 한마디로 그냥 세력들의 좌우되는 그런 알트코인이 많거든요. 그래서 좀 네임드 코인들 있잖아요. 그냥 코인 관심이 없는 사람도 알 정도, 뭐 도지코인, 그죠? 이더리움 이런 거, 리플 이런 거 다 알잖아요. 에이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식으로 좀 유명한 코인은 무조건 여러분들이 좀 담아야 된다. 한마디로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 꼭 있었어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솔라나, 그죠? 이더리움, 솔라나, 리플, 도지, 또 뭐가 있죠? 뭐 시바이누, 음, 또 시총 큰 코인들 많잖아요. 뭐 라이트코인, 그쵸? 이런 코인들이 여러분들한테 무조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잡코인 이렇게 시총이 1조 미만인 거는 포트폴리오상 한 10% 20% 정도 가져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도 비트코인을 담았냐라고 물어봤을 때 비트코인을 담진 않았습니다. 비트코인 담지 않고 뭐 이더리움이나 아니면은 알트코인 위주로 조금 담았거든요. 저도. 그래서 어, 알트코인 위주로 많이 담았기 때문에 저도 이번에 조금 많이 좀 큰 뭐라고 해야죠? 그쵸, 손해를 보고 좀 손절을 치고 존버할 거 존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좀 뼈 아프게 좀 많이 한마디로 지금 힘든 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약을 하자면 무조건적으로 존버가 능사는 아닐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장세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좀 망명 있는 그런 알트코인을 매수를 하셨더라면 존버를 하는 걸 전 추천드립니다. 대략적으로 내가 뭐 40에서 50% 이상 물렸다, 이렇게 하면 당연히 존버를 해야겠죠. 근데 내가 뭐 20%에서 30%밖에 안 물렸어, 20%에서 30%밖에 안 물렸어, 이러면은 저는 손절 치는 게 낫지 않나 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왜냐하면은 내가 뭐 30% 손절 치면은 대략 한 60에서 70%까지는 한마디로, 아니 한 70% 정도는 뭐라고 해야 되죠? 70% 정도는 온전하게 살릴 수 있으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50%가 넘어가면요, 그러면 그냥 존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존버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만약에 내가 진짜 잡코인을 만약에 진짜 시총이 막 몇백억, 몇천억 이렇게 되는 좀 잡코인을 투자를 했다라고 했을 때는 그건 좀 깊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 코인이 진짜 유망하다, 그래서 이 코인은 무조건 뜰 수밖에 없다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저는 존버하는 걸 추천드리고, 만약에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그런 믿음이 없다면은 손절 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은 알트코인 한 30% 미만인 거 이하는 어느 정도 손절을 치고, 그리고 만약에 한 40%에서 50% 이상 어 뭐라고 그래야죠? 물린 코인은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 물린 코인이 뭐 이번 장세에서 만약에 안 올려줄 수 있죠. 그러면 당연히 제가 코인 보는 눈이 없었고 코인 선택을 잘못한 거니까 뭐 그건 제가 기꺼이 감수를 해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잘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이제 조금 복리 말대로 된다면은 하락장이 온다는 건데 거기서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야 제 베스트 투자가 될까,
좀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저는 알트코인 손절 그 금액으로 좀 안전하게 선물 매매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선물 매매를 한동안 안 하다가 조금씩 제한하면서 이제 하면서 어느 정도 좀 틀을 잡았기 때문에 좀 안전하게 선물 매매를 하면은 그래도 좀 괜찮은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당연히 하락장이니까는 어떤 식으로 봐야겠어요. 롱보다는 숏 위주로 봐야겠죠. 예, 롱보다는 숏 위주로 보면서 올라올 때마다 분할적으로 저배율로 숏을 친다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손실을 메꿀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만약에 영상을 올린다고 가정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비트코인만 차트 분석을 할 거고요. 왜? 저는 비트코인밖에 선물 매매를 안 할 거니까, 이더리움 이런 거 일절 건드리지 않을 거니까. 그래서 비트코인만 위주로 저는 이제부터는 분석을 할 거고요. 선물 매매를 좀 할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 어떤 식으로 좀 투자를 해야 오래 돈을 좀 많이 벌 수 있을까, 좀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고 고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네, 저희 생각과 관점 시나리오가 일단은 큰 시나리오가 완전히 크게 틀렸습니다. 네, 이건 인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인정하고 넘어가야죠. 뭐 변명거리 없습니다. 이건 제가 틀렸으니까 실력적으로 제가 많이 부족한 거였고, 제가 이 시장을 한마디로 트렌드라고 해야 되나, 세력들의 그 의중을 읽지 못한 거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한테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올리고 이후 영상은 이제는 비트코인만 좀 차트 분석하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좀 선물 매매를 하면은 좀 수익을 올릴 수 있을까, 그걸 좀 고심하면서 영상을 찍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니 저러니 좀 말이 길어졌는데, 마음이 그쵸, 기분이 썩 좋진 않네요. 하락장이 올 것 같아가지고 기분이 좀 좋지 않은데, 기분이 좀 많이 좋지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더 기분이 안 좋겠죠? 그죠? 음,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항상 저의 영상 시청해주시고 댓글 남겨주시는 여러분 모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영상을 좀 많이 올리는 게, 제 영상을 따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뭐라고 그러죠? 매매를 하라는 거는 절대 아니고요. 영상을 올린 취지가 한마디로 내 영상으로 다른 진짜 한 명이라도 1이라도 도움이 되는 그런 채널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좀 생각을 해서 영상을 좀 찍었고요. 그래서 저는 뭐 유튜브 딱히 수익이나 뭐 이런 거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 유튜브 채널이 엄청나게 뭐라고 그러죠? 크기를 이렇게 바라지도 않고요. 그래서 요약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음, 제 영상이 진짜 어떠한 한 분한테 1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영상이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의 생각과 관점, 시나리오는 절대적으로 따라하지 마시고 참고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조금 한 작년 몇 년도죠? 24년도, 24년도, 23년도부터 영상을 찍었나? 한 1년 넘게 영상을 좀 찍은 것 같아요. 영상을 찍은 지 좀 오래됐는데 계속 꾸준히 영상 시청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여기까지 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 조회수 해봤자 몇십, 뭐 몇백, 그것만 나와도 좀 신기했고 만족했고, 지금은 이제 조회수 영상 올리면 천이 넘어갑니다. 천이 넘어가면서 좀 어느 정도 제 영상을 많이 봐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
좀 생각과 관점, 시나리오가 크게 좀 빗나가서 좀 마음이 안 좋고 죄송하다는 말씀뿐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한낱 개미이자 코닌이고 그리고 아직 실력적으로 많이 미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여러분들한테 좀 소통하면서 2025년도 같이 좀 큰 부를 이루었으면 하는 바람에 이런 식으로 좀 영상을 찍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좀 채널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유튜브로 어떠한 수익 이런 걸 절대 바라지 않고요. 그냥 제 영상 좀 복귀하면서 저도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좀 도움이 되고자 소통하고자 항상 그런 마음으로 영상을 좀 올렸는데 영상이 오늘 영상이 좀 뭐라고 해야 되죠? 말이 너무 길었는데 좋지 않은 흐름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서 좀 많이 죄송하다는 마음이 큽니다. 미안하다는 마음이 큽니다. 그래가지고 뭐 할 말이 없습니다. 예, 할 말이 없네요. 그래서 좀 오늘 영상이 좀 이래라 저래라 주저리 말이 많았는데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올리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고 마친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 모두 꼭 큰 수익 달성하셔서 성공적인 투자 하셔가지고 제발 꼭 부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025년도 2월 25일 오전 10시 10분이고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찍고 마친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